여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뭐 채무 조정해가지고 다 그대로 나와 있죠. 5의 2호, 그 다음에 6호 민사집행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8호의 채무자의 파산, 이렇게 해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보기가 다 나와 있는데, 요 앞에 3개, 2, 3, 4번이 지금 여기 앞에 1호, 5호에 2, 6호 이렇게 3개죠. 이렇게 3개는 요 밑에 조문을 보면, 이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1호부터 6호까지, 1호부터 6호까지 여기는 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지금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이 3개는 이게 맞는데, 여기 8호의 채무자의 파산은 1호, 여기 1호에 해당하는 요거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돼 있죠. 그러니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손비로 계상한 날, 여기를 지금 이렇게 나눠 가지고 여기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여기까지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그다음 8호 여기는 손비로 계상한 날. 그렇기 때문에 날짜가 달라서 대손 사유는 다 맞는데 그 손금으로 보는 그 날짜가 달라가지고,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조문을 공부를 하다 보면 눈에 다 바를 테니까 내용들을 아는데, 이걸 명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적용되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적용되고, 이런 게 이게 지금 여기 7호도 있고 9호도 있고 막 호가 계속 있는데, 지금 이 해당되는 것만 지금 이렇게 갖고 온 거거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딱 하나만 튀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살짝 이 안에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걸까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15번 또 법인세법, 외국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 나왔죠. 입금 불산입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내국 법인은 10% 이상, 자회사로부터 이렇게 해서 95%의 수입 배당금 하면은 이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죠. 네, 그냥 조문 규정입니다. 그냥 외국 자회사, 내국 법인, 직접 외국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10%, 해외 자원 개발하는 경우에는 5%. 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냥 조문 다 그대로 그냥 그거죠. 배당 3개월, 이게 3개월이 아니고요. 이게 아마 6개월일 겁니다.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6개월.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어요. 그냥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숫자 하나 바꾸면 대책 없어요. 이런 거를 뭐 20%로 바꾼다든지, 예를 들면 이거를 90으로 바꾼다든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조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냥 뭐 추정할 수도 없죠. 뭐 예측할 수도 없고, 앞뒤 맥락으로 틀린 거를 뽑아낼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단순 암기해야 되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냥 저기죠. 이게 6개월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국세조정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해서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을 보는 금액에는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혼성금융상품 적용하지 않고 입금에 산입한다. 이런 것들 다 이제 조문 그대로 이제 저희 갖고 왔는데, 자, 일단 외국 자회사 수익 배당금의 입금 불산이 18조 4하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장 외국 회사에서 지분은 10%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 100분의 5라고 친절하게 괄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게 해야 되니까 세법이 이런 게 암기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외국 법인으로서 이렇게 되면 이게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했죠.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10% 이상. 간접투자회사 해당하지 않음. 여기 간접투자회사 등은 제외. 여기는 지금 조건들을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면 그거를 다 답을 골라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죠.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조문을 다 보면서 풀면은 쉽지, 이걸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조문들을 다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해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 시행령 18조 보면은 여기 6개월이죠. 네,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3개월이기 때문에 이거 살짝 이거 바꿔서 내서 틀렸고 2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 3번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은 여기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해가지고 보는 금액 해당 유분 실제 배당된 경우 이거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여기 1항 지금 이게 입금 불산입 규정이죠. 1항이 입금 불산입 규정인데 이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네,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네, 조문 그대로 그냥 해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혼성 금융상품도 여기 밑에 보면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입금 불산입 하는데도 불구하고 해나가는 금액은 이렇게 또 입금에 산입하는데 또 얘는 또 예외예요. 또
그 중에 보니까 2호에 보니까 혼성 금융상품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수입 배당 금액,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입 배당 금액은 입금 불산 1항이 입금 불산입이었죠. 입금 불산입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입금에 산입한다고 했으니까 입금에 산입한다 맞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문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네. 그리고 특이할 사항이 지금 이 외국 자회사의 수입 배당 금액에 대한 입금 불산입 규정, 이게 지금 22년도 12월 31일날 본조가 신설됐다고 나오는 거 보니까 좀 따끈따끈한 조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조문인가 봐요, 규정이. 다음 16번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손금, 네. 유형자산 수선비, 업무와 관련인 해외 시찰비, 이런 거는 다 손금 거기에 다 나와 있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건 아니고요. 기업 업무 추진비 및 유사 비용의 지출에 관한 매입세, 이거는 뭐 맞고,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이런 건 벌과금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부담금 면책금, 이거는 들어가죠. 네, 송금으로 인정돼 해주죠. 그렇게 해서 가나라바 4개, 가나라바 다마만 빼주면 되겠네요. 다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벌과금. 네. 16번, 이것도 조문이 막 여기저기 있습니다. 20조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답은 틀렸고 20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 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송금 불산입, 벌금, 과료, 과태료 이런 것들은 송금 불산입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송금 불산입이고, 다 막 업무와 관련이라고 해서 저기 한 거 아니에요. 다 송금 불산입입니다. 다음에 19조의 손금의 범위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손금으로 한다. 손비는 이렇게 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 이렇게 해서 정의도 잘 알아야죠. 그 손비의 범위에 보면은 유형자산 수선비 되게 많아요. 이게 그냥 조목조목 다 호별로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냥 이제 관련된 것만 갖고 왔습니다. 유형자산의 수선비, 유형자산, 무형자산도 들어가죠. 감가상각비, 당연히 다 송금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죠. 제세공과금,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찰 훈련비,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 시찰비, 그래서 이런 거 다 송금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법인세법에서 임금, 송금 가장 그 기본적인. 세법은 그냥 다 이렇게 조문만 그냥 알고 있으면은 그냥 쉽게 풀 수 있고, 조문 모르면 그냥 방법이 없고, 간혹 이제 조문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실제 사례 해결하는 거, 이 정도. 세법은 뭐 이렇게밖에 저기 할 게 없네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 엄청나게 중요하죠. 네,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다 있습니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면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5%, 그 다음에 3억 원, 절대적인 금액으로 3억 원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5% 이상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그 시가의 5% 이상이 차이가 나면, 예를 들면 시가가 10억짜리인데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죠. 그 이상이 차이 나는 게, 예를 들면 9억 2천만 원에 매입했다. 시가 10억짜리를. 그러면 5% 이상 차이가 나죠. 10억에 5%면 5천만 원이니까 9억 5천만 원 혹은 10억 5천만 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났다. 그럼 부당행위로 보겠다 이겁니다. 경우에만 부당행위 부선을 적용한다. 맞죠? 조문이 그대로 있고요.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걸 하여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저기 부동산이고, 주식은 이거는 그 시가가 명확하게 있죠. 증권거래시장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해서는 이런 걸 그 감정평가나 이런 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그쵸?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이루어진 거래 포함 적용한다. 맞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이고. 불공정 합병, 이익을 얻은 주주가 법인 주주면 이 법인 주주한테 세금 저기 때려야죠. 그러면 이제 법인세법상 입금으로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이 법인이 세금을 내도록 하게 하죠. 그래서 입금에 산입하고, 이거는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한다. 그래서 뭐 맞는 거고. 17번 부당행위 계산은 법인세법은 88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용한다.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적용한다. 시가의 범위, 시가가